그래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사회도가 한 본문 중에 내가 여기 와서 두 개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모순인데 앞에 person이 없다라고 했으면서, 즉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없다라고 했으면서 뒤에는 왜 개인적인 노력, 그런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사회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 것은 없는데 다들 초보자고 없다라고 하면은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은 없지만 잘못된 견해이긴 하지만은 방편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있는 사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즉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녹음된 게 있으니까 그 녹음을 다 틀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사띠라고 하는 것이, 즉 있는 사띠가 어디 가는 거냐, 사띠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띠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싸우는 사람, 부부 싸움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부부 싸움하고는 그 다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럼 부인이 무슨 말을 하니까 화가 팍 나고, 그러니까 막 열이 팍 나고, 그러니까 말이 함부로 막 나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막 그것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날 와서 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사띠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사띠가 없었는 거냐 아니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삿된 사띠다 라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삿된 사띠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가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냐, 삿된 사띠라면 견해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니까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냐, 사띠를 있게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 거냐. 자, 사띠는 있는 사띠, 사야도가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있는 사띠가 돼야 되는데, 있는 사띠라는 것이, 어서오세요, 있는 사띠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작용하는 사띠인데, 있는 사띠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띠를 있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견해만 바르면 되는 거냐, 이렇게 저는 이제 질문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야단이 났어요. 뭐 사요도한테 건방지게 뭐 말대꾸 하느냐, 또는 시간 혼자서 다 잡아먹느냐. 아마 그걸 다 녹음을 해왔더라면 아마 정말 볼만 했을 텐데, 제가 녹음을 제 부분만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제든지 나중에 필요하면은 카페에도 올릴 생각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올려놓으면은 아마 코미디 중에 그런 코미디가 없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냈는데 결국에는 동의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사띠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삿된 사띠고 바른 사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이, 그러면은 사띠를 있게, 사띠가 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라고. 호두말에 있을 때도 그런 사야도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서 그때도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보류시킨 게 있는데, 이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보류시키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단지 하나가 있다면은 퍼스널 에포트, 두는 사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방편으로 이야기한 거고 바른 견해가 아니라고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단지 다들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다 그러면 초보자 아니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 하면은, 다 수행자들 앉아있는 자리에서 뭘 밝히고자 했냐 하면은, 사띠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바르게 하면은 사띠는 그냥 되는 거다. 다들 사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야도도 사띠에 가속도가 붙어서, 사띠가 되려고 노력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자연적인 내추럴 에포트, 있는 사띠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들 사띠가 되려고 무지매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된다라고 이러고 앉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석 달씩 몇 달씩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다가 옆에서 그래서 그럼 됐다고 그럼 끝내자고 라고 했는데 뭐냐, 사띠를 있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냐,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견해가 바르다면은 있는 사띠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와서 맨날 사띠가 안 된다라고. 예를 들면 진우님 가장 잘 경험하고 계셨죠? 뭐 어떤 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사띠가 안 된다라고, 사띠가 돼야 된다라고, 깨어있으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 아니 어떻게 텔레비전 보시면서 모르셨냐고 다 하시지 않느냐고, 응? 단지 뭐가 문제냐, 견해가 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 즉 내가 있다와 내가 한다, 내가 본다, 이것이 바로 견해가 바르지 못한 대표적인 견해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유신견. 가령 어떤 수행에서 그 어떤 이 수행의 지혜가 생기는 수행의 족쇄, 우리 대부분 중생들의 이 수행자들의 첫 번째 족쇄, 10가지 족쇄를 다 풀면은 이제 온전한 성인인 아라한이 되는데, 그 10가지 족쇄를 하나씩 풀어감에 따라서 이제 그쪽에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저는 그 단계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아라한이 되는데, 이 족쇄가 풀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성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족쇄가 바로 유신견,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수다원, 도의 첫 번째도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 사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되려고 한다, 나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띠가 안 되는 거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려고 한만 없으면은 사띠는 그냥 되는 거다. 즉 나라고 하는 착각 상태만 아니면은 사띠는 그냥 되는 거지 사띠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사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작용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띠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은 안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계속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할 틈도 안 주고, 그래서 그 말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를 못했지만은, 저를 믿을 수 있으세요? 제 말이 더 옳은지 떼자냐사에도 말이 더 옳은지 믿을 수 있으세요? 아무도 못 믿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믿으라 소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좋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끝내고 왔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옥에 가니까 파옥수행 3화타 수행이니까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파옥에 가니까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에 가서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미얀마의 전통은 철저히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의 내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떼자리야 사회다고 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건방진 놈이고 아마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다. 그러면 그래서 아비담마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마침 파옥 도서관에 강종미 씨가 번역한 아비담마 해설서가 있어서 거기를 봤어요.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개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바로 떼자냐 사회도 첫 번째 갔을 때 있는 것이 바로 작용이라고 있었습니다. 개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라고
나와 있었고, 떼자네 사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자연의 이치를 제가 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바로 떼자네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연작용, 자연의 이치, 작용, 연기작용,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 자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연기작용,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바로 아비담마의 이 모든 일어나는 작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음과 마음 부수와, 그리고 뭐지? 저도 아비담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실 아비담마를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한번 제가 참고를 했을 뿐인 겁니다. 마음과 마음 부수와, 그 다음에 열반과, 또 한 가지가 뭐더라? 하여튼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거니까, 하여튼 마음과 마음 부수와 열반인데, 열반은 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마음과 마음 부수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느낌이니 행위니 사띠니라고 아마 전재승 박사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는 거의 모든 용어들이 다 마음과 마음 부수라고 하는, 째따시까라고 하는 그 나머지 용어들입니다. 자, 결국 그것들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지, 그것들의 작용들, 연기작용들을 바로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 잘못된 견해. 그래서 그것을 유심견, 유심, 몸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몸이라는 것이 바로 보이는 이것, 나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견해, 생각이다,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아비담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령 거기에 대해서 밝혀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아비담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의 마음과 마음부수,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할 때 작용하는 모든 작용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이 마음부수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작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수는 동시에 같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통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척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자로 뭐죠? 오온 중에서 바로 식이라고 이름하는 거고, 마음부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 상, 행이 바로 마음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작용해서 우리가 인식한다, 알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느낌과, 생각을, 좀, 따로 떼내고 나머지, 가령, 마음부수, 마음은 한 가지지만 마음부수는 52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52가지 중에 느낌 한 가지, 생각, 산야라고 하는, 즉, 수상 한 가지씩 빼고 나면 50가지가 전부 다 행이라고 하는 요소인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마음, 식과 같이 작용해서 우리가 안다,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그 마음과 마음부수에 대한 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안다라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그 작용은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작용하는 것 중에서 공통으로 항상 마음이 작용할 때 공통적으로 어떠한 마음과도 작용할 때도 항상 작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작용하는 마음에는 접촉과 느낌과 인식, 즉 수상이 항상 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도가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항상 작용하고 있는 게 있고 때때로 작용하는 게 있고 그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불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 이 아비담마에서 선한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unwholesome, 이 선한 마음은 beautiful,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unwholesome에서 불선한, 선하지 못한 마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자, 식은 항상 일어나는 마음 요소와, 이것은 항상 마음이 작용해서 항상 작용하는 거예요. 느낌과 바로 생각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때때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니, 이것은 에너지니, 디자이어니 이런 게 있는데, 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항상 마음이 작용할 때 때때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두 가지, 바로 불선법과 아름다운 법, 즉 선법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항상 하는 마음으로서는 불선법이 일어날 때도 항상 같이 하는 겁니다. 수와 상은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작용하는, 아름답지 못한 마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욕심과 화인 겁니다. 이것들이 작용할 때도 항상 같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불순한 마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 요소가 작용할 때도 항상 수상이 같이 하고 마음이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단지 아름다운 마음 부수와 불순한 마음 부수는 동시에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담마에서 마음의 작용 요소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이 삿비라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마음의 두 번째에 나오는 마음 부수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의 부수입니다. 선법입니다. 선법의 대표가 바로 삿비입니다. 즉 믿음과 삿비입니다. 제가 여기서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바로 삿비입니다. 밑에 쭉 있지만은 일단 그거는 빼겠습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면은 이 칠각지라 하는데 뭔가 마음의 가벼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돼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마음에 다 돼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비담마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굳이 아비담마가 꼭 맞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음의 경험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선법의 대표, 즉 선하지 못한 이 아름다운 삿디가 있거나 믿음이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작용하지 않는 이 마음, 불선법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마음은 작용하지 않는 이런 거예요. 이 두 개는 동시에 작용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항상 하는 마음과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은 요 두 개와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불선법의 대표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바로 무지입니다. 사견, 이 무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있는 것이 wrong view, 즉 사견, 잘못된 견해가 바로 불선법의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불선법에는 탐욕과 욕심, 질투, 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욕심과 화라든가 이런 잘못된 견해, 무지가 작용할 때는 바로 삿디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비담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싸움할 때도 뒤에 다 알잖아요. TV 보면서 다 알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삿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떼장의 살도 저보고 그것을 삿된 삿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종미 씨 그 아비담마 해설서에도 보니까 삿된 삿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음에 작용하는 마음의 요소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런 이 불선한 작용이 없으면은 다 선한 이것이 자동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불선한 것이 있으면은 선한 것은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왜
모른다라고 하는 사띠가 안 된다는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무지와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의 대표적인 것이, 무지와 잘못된 견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신견인 거예요. 바로 내가 있다는 견해가 가장 잘못된 견해와 그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삼법인에서 무아가 삼법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디를 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술론센터라든가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만은 마하시의 법문이든 어디를 가도 가령 첫날 세움에서도 떼자냐사에도의 법문 중에 바로 나라는 또는 퍼슨을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는 없다라고 그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초기 수행하는 어디 수행체에 가도 어떤 법문을 들어도 항상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것은 바로 아비담마에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항상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는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거고,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불선법이 작용할 때는 선법이 작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띠와 잘못된 견해는 동시에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사띠와 유사한 알아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삿된 사띠라고 이름하는데, 삿된 사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비담마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아마 통상 미얀마의 어떤 그런 교학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종미 씨의 그런 삿된 사띠라고 하는 그것이 아비담마 해설서에 있었는데, 이 요소에는 삿된 사띠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읽다시피 기본적으로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사띠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사띠가. 교학적으로도 가령 아비담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부처님의 직설이고 그 3장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아비담마 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가 있으려고 하면은 잘못된 견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은 사띠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가 뭐냐?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바로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다라고 하는 퍼스널 에포트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견해지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하려고 해서는 사띠 상태, 바른 사띠 상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떼자냐사에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내추럴 에포트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즉 내추럴 에포트라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는 있는 사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때는 이미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없어져야 그것이 되는데, 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그 노력을 왜 온전히 통찰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순수하게 있는 사띠가 되는 체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10년 이상씩 하는 사람들은. 10년 이상을 제일 처음에 하면은 아주 다들 굉장히 편해진 것 같고 좋아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끝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추럴로 넘어간다면서요? 아니요, 그 정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문득 함이 멈춰지게 되면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승에서도 용맹정진을 하다가 면벽 수행을 하고 온갖 수행을 하다가 문득 안 된다 해서 문득 포기하고 문득 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문득 그런 그 상태가 경험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우연히 문득 그런 경험이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가령 이 작년인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사람의 글을 올리는 적도 있습니다만은 25년간 수행했다 하더라도 맨날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꼭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아비담마에 의해도 하는, 예를 들어서 이 견해만 없으면, 잘못된 견해,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견해만 없으면 사띠는 그냥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알아지는, 내가 알려고 함이 없어야 바른 견해의 상태죠. 내가 한다는 것이 없는 나의 상태가 아니죠. 그냥 경험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험되는 상태로 조금만 있으면은 바로 이 몸으로 알아지지 않고 그냥 느낌은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알아지게 돼요.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냐? 왜? 그것이 습관적으로 자꾸만 나라는 것이 자꾸만 작용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된 견해에 빠지는 순간에는 안 된 것 같고,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 그냥 경험되는 상태가 되면 되고, 이런 것이지 그 사띠를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어떤 사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합니다만, 송량 상태, 온전히 송량만 되면은요, 안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명상마을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오셔서 너무나 절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60이 다 되신 이 여자분인데, 도반스라고 했는데 자기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랜 것을 수행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 다 알아차림 잘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알아차림이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다 자기 상태에 대해서 지나간 상태의 이야기를 다 해요. 시시콜콜. 알아차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다. 당신은 알아차림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 견해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니까 알아차리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견해가 잘못됐을 뿐이다. 견해만 바르면은 안 될까? 아무것도.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부 연기작용, 이 존재,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몸과 마음을 작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용되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나라는 것이 바로 유신견이기 때문에 단지 작용이 식의 작용, 바로 이런 마음 부수의 작용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바로 이 견해가 바르게 된다면 이것만 이해해서 일단 믿지도 말고 그렇게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 좋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도 맨날 무하라고 그러셨고 모든 미얀마의 수행체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다 개인은 없다, 셀프는 없다, 나는 없다라고 어디를 가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내가 없다면은 왜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경험되는 상태면은 그냥 온전히 깨어 있음이라고 이야기한 사띠가 그냥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세우민에서 이야기하다가 다 끝내지 못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아마 누구든 수행자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전부 다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다 사띠가 되느니 안 되느니, 알아차림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우민에서는 바로 이 점만 분명히 되면은, 가령 사야도하고 대화 문답 속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수행이 훨씬 쉬워질 거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몇 달씩 있으면서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을 거다. 예를 들면은 현실님은 가서 전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항상 앉아 있어도 편하고 해도 편하고 안 해도 편하고. 그러면 바른 견해에 있으면 번뇌망상이 줄어드는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안 나는 것이 맞는 거죠. 계속 알아차림이 되니까. 예,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날 것이 있으면 날 거예요. 날 것이 없으면 안 나겠죠. 날 것이 없으면 예, 자연작용이라 하는 연결작용이라는 것은 예, 굳이 말로 하자면은 원인, 조건, 결과의 연쇄작용이니까 이 원인이 있다면 일어날 거예요. 원인이 있고 조건이 되면 일어날 거예요. 원인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건강경, 반야신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바지만은 또는 수행을 해보면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은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런 번뇌 망상이 작용해도 단지 알아지는 바로 삿디의 상태, 도의 상태면은 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삿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팔정도에서 바른 삿디, 그 다음에 바른 사마디, 그게 바로 도인데, 도의 상태면은 번뇌 망상이 괴로운 불편함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것인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통증이 안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증은 통증이라고 하는 느낌일 뿐이지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인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과 몸에서 작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마음에서 작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를 내 화라고 동일시하는, 즉 바로 착각 유신견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에 빠지지 않고 그것 또한 단지 경험될 뿐이면은 괴로움이다, 불편함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화라고 하는 것은 비와 같은 자연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비 온다고 해서 옷이 안 젖는 게 아니죠. 머리가 착 달라붙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분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신적인 괴롭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해보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럼 화났을 때 화난 마음을 이제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난 상태구나는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이게 바른 견해가 없으면 두 번째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그냥 알고 있으면서 어떤 데는 이게 망상,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해야 하잖아.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중생으로서 느낄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두 번째로 넘어가는 생각이 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른 견해로 이것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서 바른 견해만 하고 있으라는 건가요? 두 번째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견해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를 결정하는 나는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하고 안 넘어가게 하고 하는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뭐가 그것을 넘어가게 하고 안 넘어가게 하느냐? 결국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바른 견해가 뭔지에 대한 이것을 듣는 경험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그 듣는 경험이 실제 경험으로 확인되는 그 요소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고 안 넘어가게 되고 하는 거지, 내가 넘어가게 하고 안 넘어가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이 경험이 바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넘어가고 안 넘어가게 하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화가 지금 화가 올라왔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알면은 지금 화를 냈구나. 그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걸 그쪽으로 제가 그러면은 안 넘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를 바로 알지 않으면은 또 다시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알으면은
안 넘어가는데. 바로 알아도 넘어갈 경우도 있죠. 사실은 안 넘어가야지 해도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로 알면은 안 넘어가. 아마 집에 계신 분하고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알면 안 넘어가야지, 화 안 내야지 하도 어느 때 가면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럴 때는 이제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저는 그냥 알면서 내 지금 화내고 있구나 알면서 그냥 화를 내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 또한 그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이죠. 그렇게 작용하는 그 생각도 단지 알아지는 경험 자체야 점점 그런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또 예를 들면은 바른 견해다 아니다라고 내가 적용을 해준 같은 이런 적용을 하는 해석을 하는 이런 상태면은 역시 관념 속의 상태로서 그러면 그렇게 작용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적용을 해도 어떤 경우는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수행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퍼스널 에포트라고 하는 내가 하는 사티가 되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생각을 해주라라고 바른 생각을 해주라라고 이것은 화고 어떤 그렇게 작용한다는 바른 생각을 해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적용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 화가 없어져 가는 즉 이 소멸돼 가는 그런 상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라라고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다른 생각을 적용해 주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그 이상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적용해줘야 되고 사실은 어떤 이 진리, 작용의 이치, 작용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작용하는 생각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냥 단지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모든 수행에 있어서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가 대부분 알기는 세우민, 마시, 파옥을 대표적으로 알죠? 사실 수문에 가서야 초기 그쪽 수행의 가장 온전한 모습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이 수문, 이 너무너무나 짧은 이 자료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대승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 부가 아주 짧아요.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바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하는 것이 그대로 이름도 붙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술론. 이게 술론 사야도가 저한테 준 건데 너무너무 짧고 간단한데 핵심이 그냥 그대로 돼 있어요. 수행의 핵심이. 그래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때 작용하는 그 생각을 단지 알아지는 경험이면은 그러면 돼요.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점점 이렇게 듣는 거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로 실제의 경험을 통한 어떤 이치가 터득돼감에 따라서 저절로 그런 문제는 점점 안 일어나게 돼요. 즉 어떻게 안 일어나냐 하면은 화가 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경험이죠. 비를 맞는 경험일 뿐인 거예요. 비에 옷이 호박 젖어가지고 이래도 그냥 맞는 경험이지 비를 맞아도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라고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 맞는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화가 나면은 화에 젖은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이 그냥 온전히 경험되면은 해석해주고 생각을 적용해줄 필요가 전혀 없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는 그 생각을 적용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단지 경험하는 상태이면 돼요. 그것 또한.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이치가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각의 경험, 이렇게 듣는 경험, 이런 들리는 경험, 바로 이런 바른 견해에 대한 이런
들리는 경험, 이 경험이 비록 지금 이 순간은 바르다 하는데 몰라도 예를 들면 그럼 일단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작용한 그 의도로 인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지. 내가 적용을 해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적용해 주려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돼가질 않아요. 그렇게 적용해주는 생각에 의해서는 그 이상 더 작용의 이치가 알아지는 통찰로 나가지를 못하고 항상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도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편하죠.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생각일 뿐인 그 상태가 돼야, 즉 도의 상태가 돼야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도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돼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것에 의해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경험 그 자체만 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괜히 책, 이런 책, 해서 어렵습니까? 어려울 건 없죠? 사실 이거는, 괜히 또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실까 봐서, 제가 단지 이걸 그랬을 뿐인 겁니다. 아비담마에 명백하게 한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한번 경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뿐인 겁니다. 선생님께서 세우민에 가보니까 내가 없다, 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함이 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 결국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2달 반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집 질문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거는 어떻게 어프로치한다는 문제 쪽 잘라서 그 말이 맞을 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경험해보시고, 경험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해보시고, 그렇게 섣불리 결론 내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자리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머님이 자꾸 사여도한테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거 당연히 그렇죠. 하늘 같은 사여도한테 감히. 제가 보기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야 뭐 듣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뭐라 그러나 가있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그래서 바로 서성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살불살조. 기본적으로 진리의 규명이 중요한 거지 어떤 서성상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딴지를 건다는 것도 사실은 두 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저기까지 딴지를 사실 안 걸어도 되는데 하는 느낌은 잠시 있었어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때는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2달 반을 있으면서 이해한 바는 두 분이 같은 말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자, 그럼 좋습니다.